안녕하세요. 스마트스쿨입니다. 오늘은 조금 가벼운 주제를 골라봤는데요.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확대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노안 때문에 스마트폰 보기가 불편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가끔 버스 안에서 10대, 20대 청년들이 깨알 같은 글씨로 문자를 주고받는 걸 보면 부럽기 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부럽지 않을 만큼 좋은 스마트폰 부가 기능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다가 이건 정말 추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 만들어 봤으니까요. 아직 이 방법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순발력도 뛰어나고 반응 속도도 뛰어난 기능이니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볼 때 글자나 숫자가 희미하고 작아서 불편할 때가 많으시죠? 또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여서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 때도 있으시죠?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하기도 힘들고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도 정말 힘듭니다.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쓰지 않았다가는 그냥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돋보기를 갖다 댄 것처럼 시원시원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통 글자 크기를 키우려고 할 때 우리는 설정 메뉴, 디스플레이 메뉴, 글자 크기와 스타일 메뉴에서 글자 크기를 크게 하거나 화면 크기를 크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두 가지 기능이 언제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먼저 설정에서 글자 크기 조절 바를 오른쪽으로 밀어서 가장 크게 키워보면 상단의 샘플처럼 작은 글자가 크게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해놓고 인터넷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뉴스 화면인데요. 글자 크기를 키우기 전과 키운 다음의 화면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중에는 이렇게 글자 크게 기능이 듣지 않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화면은 어떨까요?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글자 크게 하기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화면을 크게 키우는 기능은 어떨까요? 역시 설정에서 화면 크기를 가장 크게 키우면 샘플에 표시되는 것처럼 화면의 크기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크기의 화면 안에 표시되는 내용이 이전보다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인터넷 화면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글자 크기가 조금 커지긴 했지만 화면 크기 자체를 키우다 보니 화면 가장자리가 잘리거나 내용이 충분히 표시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크기의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서 여러 차례 클릭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확대 기능은 필요한 부분만 한 번에 확대해서 볼 수 있고 또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는 것도 순식간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정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켜시고 화면에 손가락을 가볍게 댄 다음 아래로 쓸어내려 줍니다. 그리고 알림창이 나오면 화면 상단 우측의 톱니바퀴를 터치해 줍니다. 다음 화면에서 아래쪽으로 한참 내려가면 접근성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역시 터치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 화면에서 시인성 향상이라는 메뉴 버튼이 보입니다. 그것도 터치해 주십니다. 그럼 다음 화면에서 확대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네, 그 위에 있는 돋보기 창이 아니고 확대를 눌러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확대 메뉴에 들어가시면 상단의 확대 바로 가기를 눌러서 설정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화면 상단의 슬라이드 버튼이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이 버튼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사용함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확대를 바로 시작하는데 사용하는 동작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아래쪽에서 화면 3번 누르기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사용 중이라고 표시되고 화면 3번 누르기가 선택되었다면 설정이 끝난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사용 방법을 알아볼까요? 설정 메뉴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화면의 아무 곳이나 손가락 하나로 3번 눌러서 확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3번 눌러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화면을 3번 터치할 때의 터치 속도에 신경 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너무 느리게 터치해서 확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부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빠르게 3번 터치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네, 이건 너무 느리죠. 조금 더 빨리 터치해 주셔야 합니다. 잘 보셨죠? 아마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두 번째, 2개의 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움직여서 화면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거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2 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위아래 또는 좌우로 움직여서 화면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2개의 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벌리거나 모아서 확대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메뉴의 설명에는 2개 이상의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아무리 해봐도 3개, 4개의 손가락으로 하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2개의 손가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확대를 종료하려면 한 손가락으로 화면을 3번 빠르게 터치합니다. 이건 처음에 확대를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니까 어려울 게 없겠죠. 네 번째, 3번 길게 눌러 화면을 일시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누르고 있던 손가락을 떼면 확대가 종료됩니다. 여기는 설명이 약간 부정확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하면요. 여기서 3번 길게 누른다는 것은 3번째 터치한 다음에 아까처럼 손가락을 떼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계속 화면에 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있는 동안 화면 확대가 유지되고 손가락을 떼면 화면 확대가 종료된다는 말이죠.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볼까요? 네, 애니메이션으로 제 설명이 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번 눌렀다가 뗀 다음 3번째는 누른 상태로 그냥 있으면 확대된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써보니까 이 방법은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사람마다 편한 방법이 있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고 편한 방법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사용 방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면 실제로 조작하는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네이버 뉴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흔히 하는 방식대로 손가락 2개를 화면에 대고 양쪽으로 벌려서 확대를 시도해 보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화면을 3번 터치해 볼까요? 네, 되지요. 다시 3번 터치하면 원상태로 돌아가죠. 뉴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터치를 하면 시원시원하게 확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로 들어가 볼까요? 유튜브로 강의 동영상 같은 걸 들을 때 화면 속의 글자 크기가 작으면 난감하죠? 이럴 때 3번 터치를 해보세요. 그리고 2 손가락을 움직여서 스크롤을 하거나 2 손가락을 벌리고 오므려서 확대와 축소도 할 수 있습니다. 참 편리하죠?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만 순간적으로 확대했다가 금방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화면을 3번 터치해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